드디어 오늘은 제가 가장 기대하던 중앙아시아의 꽃이죠. 사마르칸트에 가는 날이에요. 여기 타슈켄트에서 기차 타고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가보는 걸로. 우와, 사람 많다. 완전 풀방인데? 안녕. Do you have ice coffee? Ice Yeah. only hot coffee. Only hot coffee. 아. 맛없어.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요? 네, 오, 한국어 잘하세요. 반가워요. 우즈베키스탄 사람? 네, 네, 인사해야 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I wanna go there next time. 너무 감사합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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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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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쇼 아이쇼. 그래, 어린 친구들이네. 80년대 영화에 나올 법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와, 뜨겁다, 뜨거워. My number 10. No. Yes, yes, yes. Should be okay. there. Okay? 스파시바. Your, it would be like a door from that side. Okay. хорошо.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8년 일했어요. 와. 부산, 부산, 안산, 안산, 포항. 포항. 대박. 한국에 좋아요. 한국 좋아요. 네. 가끔씩 우즈베키스탄에서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님들께서 한국어를 하실 줄 알아가지고 놀랄 때가 정말 많아요. 나중에 아들 만들었어요. 우와, 늦둥이까지 있는 늦둥이. 아이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안녕하세요. 다 여행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꽤 괜찮은 숙소를 잡았습니다. 패밀리 게스트하우스. 안녕하세요. 야, 까레야스. Oh, really? Wow, that sounds great. You moved, yes? Yeah. 와, 좋다. 하라시오. 완전 깔끔한데? 온전한 가정집을 개조한 호텔이네요. 코리아가 있네? 우와. 베스트. 와. When you want to go outside, please switch off air condition. Of course. Yeah, yeah. 엄청 크다. 킹닷컴 포트에는 이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넓을 줄 몰랐네. 짱인데? 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사마르칸트 도착하자마자 모두 다 따뜻이 환대해주고 한국 사람이니까 더 좋아해주고, 특히나 이런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은 그 집 같은 편안함이 있잖아요.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기사님한테도 약간의 팁을 좀 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국, 우즈베키스탄 모두 화이팅. 와, 결혼하나봐. 엄청 예쁜데?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사마르칸트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사마르칸트의 상징인 레기스탄 광장이 있는데 입이 떡 벌어지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근사하고 환상적이지 않나요? 진짜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제가 꿈꿔왔던 예상했던 그 이상이네요. 저 너무 행복합니다. 사마르칸트 레기스탄 광장. One iced americano? Ice americano. Yes. 58. хорошо. 아, 정신이 없네요. 아침도 대충 커피랑 빵으로 때우고. 오!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서 마시는 커피는 평소보다 한 두세 배는 달콤하다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카메라 앞에서 썰을 푸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화이트보드를 준비해가지고 이것과 함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을까? 막 새 막 근데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리를 선행적으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짧고 굵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중앙아시아의 그 바운더리를 알아야 되는데, 왼쪽 끝은 카스피해, 이제 오른쪽 끝은 이 천산산맥과 파미르곤, 이제 히말라야로 이제 동서의 경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남쪽은 힌두쿠시 산맥, 북쪽은 이제 러시아의 타이가 지대. 이 네 가지 바운더리 안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이 중앙아시아 땅이 굉장히 넓어요. 이제 한반도 22배 정도라고 하고 중국의 5분의 2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거죠. 단순히 땅덩어리만 넓은 게 아니라 이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든 인도든 중국이든 당시 세계의 주류 문명과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알토란 같은 자리에 있었던 곳이죠. 근데 이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도 기후가 촉박하다는 거야. 오른쪽은 무지하게 넓은 산지, 왼쪽은 너무나도 덥고 추운 사막지대, 그리고 바다도 없어. 그런 이유로 이 넓은 중앙아시아 땅에 인구가 총 7천만 명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 거에 비하면 이 넓은 땅에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거죠. 하지만 여기 표시해둔 곳, 이제 이곳이 사마르칸트인데, 그나마 이곳은 농경이 가능해가지고 중앙아시아는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문명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강을 하나 표시해둬야겠네.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스키타이라고, 카스피에 조금 더 가면 흑해가 있는데 그 흑해 주변에서 살고 있던 유목민족이 이쪽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스키타이가. 그래서 이쪽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유적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무덤을 살펴보면은 스키타이인들이 살고하던 도구나 무기, 황금 장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이 스키타이 민족은 후에 흉노의 기원이 되기로 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죠.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기원전 50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 중앙아시아의 트란스 옥시나 지방까지 진출하게 돼요. 이제 여기를 다 먹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때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동안 조로아스터교를 굉장히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러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한테 먹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문화를 여기까지 다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탄생한 문명이 그 유명한 헬레니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와 그 인도 문명까지 모두가 만나는 문화의 엄청난 욕망로 같은 대사건. 알렉산더 제국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소멸했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그리스 박트리아 왕국은 이제 이거 힌두쿠시 지역,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지역에서 꽤나 오랫동안 번성합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자꾸 카메라가 꺼지네요. 그 후로도 수많은 민족과 왕조들이 이 카스피해와 아라레를 거치는 코스로 오기도 하고,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나 에프탈, 백훈조, 그리고 쿠시안 왕조 등이 모두 다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수많은 이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코스예요.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쪽에서 오기도 하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영향도 끼쳤지만, 불교가 탄생하고 나서는 이 불교가 남쪽에서 위쪽으로 또 이동하기도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지. 바로 6세기부터는 동쪽에서부터 존나게 오는 거야, 진짜. 그 전까지 고대 세계에서 서쪽에서 하드캐리 했다면은 6세기 이후부터는 동방에서부터 계속 침략을 해온다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7세기경의 세력들을 나타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방 유목민족들이 이 중앙아시아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돌걸 투르크가 있는데 지금도 이곳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범투르크계죠. 그래서 이 투르크는 이제 지금의 몽골 서쪽, 중국 서쪽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중앙아시아랑 이제 유라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7세기경에 중국에서 세계적인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 당나라가 안서 도우보를 설치해가지고 지금의 실크로드를 다 먹어버려요. 그 중심에는 이제 우리나라 출신인 고선지 장군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동쪽에서는 이렇게 돌걸과 당나라가 중앙아시아를 침투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서쪽에서는 실크로드를 꽃피운 상인이 소고드 상인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진정한 최종 보스 이슬람이 발원을 해가지고 이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7세기부터 몽골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 12세기까지는 동아시아랑 중동 지역이 세계를 양분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 지형도 당연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갈등이 결정적으로 터진 게 바로 탈라스 전투죠. 751년에 일어난 당나라와 이슬람 제국과의 전쟁. 이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이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이곳은 모두 이슬람교의 세력권에 들어서게 됩니다. 당나라가 안사인한 이후로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당연히 실크로드에서의 세력권도 상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수많은 튀르키계 왕조들이 난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튀르키는 페르시아 문화와 동화를 하게 됩니다. 그냥 페르시아 문화가 아니에요. 이슬람화된 페르시아 문화와 동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게 셀주크 투르크예요. 십자군 전쟁으로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외에도 카란 왕조, 사만 왕조 그런 거 있는데 그것까지 파고들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몽골 제국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튀르크계 왕조들이 이곳을 장악했다. 그것까지만 다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 모든 세력이 모두 다 몽골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13세기 전 세계를 장악했던 몽골 제국이 중앙아시아를 어떻게 거치겠습니까? 그것도 중앙아시아를 제일 피 터지게 패버렸어. 이제 몽골 제국이 중앙아시아를 침략하기 전에는 여기에 카라키타이가 있었고 그 왼쪽에는 호라즘 왕족이 있었거든요. 이 카라키타이는 이슬람 왕조는 아니었어요. 이제 뭐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슬람교를 믿긴 했지만 지배층은 언제나 이제 불교계였습니다. 그 옆에는 유명한 호라즘 왕조, 칭기즈칸이 보낸 사신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나락으로 갔던 거. 마침내 이 모든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페르시아까지 하나의 왕족으로 통일이 되는 거죠. 세계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 몽골 제국의 등장. 그리고 그때가 중앙아시아의 진정한 전성기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중세까지의 중앙아시아 역사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역사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지금부터 나올 티무르 제국을 설명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사칸국으로 분리되고 나서, 그리고 차카타이 칸국과 일칸국이 혼란의 시기를 거듭할 때 이 사마르칸트를 통일한 진정한 위인이 나타나서 그게 바로 지금의 이 사마르칸트를 만든 티무르입니다. 티무르에 관한 얘기는 화이트보드에서 하지 말고 유적을 보면서 하는 걸로. 영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다.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역사서에 언제나 등장하고 세계사에 수많은 이벤트가 벌어진 메인 배경 지역 중 하나였었는데 막상 이곳에서 발원한 강력한 왕조나 상징적인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 갈증을 한 번에 풀어준 인물이 등장하니 바로 저 유명한 아미르 티무르입니다. 이 사마르칸트는 아미르 티무르를 위한, 아미르 티무르의 유한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남아있는 유적의 대다수가 티무르 제국 시절에 지어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안 봐? 빨리 보러 가야지. 이모 고생하십니다. 날씨 더우신데. Can I pay card? Yes. 오, 어디가 안녕. 스파시바. 진짜 귀여워.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아이고. 진짜 귀엽다.
아따가 엄마한테 가지. 으쌰. 엄마도 착하네.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얼른 들어가야지. 너무 설레입니다. 지금 심장막동이 엄청 빨리 뛰고 있어요. 너무 감동스럽네요. 네, 여기 있는 건물을 모두 마드라사라고 하는데 이슬람의 중요한 학술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이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과학기술을 꽃피우기도 했던 거죠. 제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모두 3개의 마드라사가 존재하잖아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티무르 제국시대 때 지어진 거고, 이제 가운데랑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하락 한국 때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3개 다 모두 양식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제 기본 베이스는 페르시아 스타일과 굉장히 흡사한데 또 나름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대표적으로 저렇게 짐승이나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는 떡하니 그려져 있다는 거. 바로 사마르칸트에서만 볼 수 있는 유명한 진수죠. 그리고 지붕의 돔을 보면은 굉장히 밋밋하잖아요. 저거는 전형적인 페르시아 스타일입니다. 저게 문양이 그려져 있기도 한데 여기 사마르칸트에 있는 것은 저렇게 빗살 무늬가 되어 있는 거지. 뭔가 사이버 펑크적 느낌이 나지 않나요? 가운데 통로 있잖아요. 끝이 아치형으로 생긴 거, 여기를 이완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모스크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천장에 벌집처럼 생긴 구조물 있잖아요. 저는 무카스나르라고 합니다. 종유석을 표현한 거라고도 하는데 무하마드께서 동굴에서 기도를 할 때 그 동굴을 표현한 종유석 모양이라고도 하더라고. 이렇게 안에 가게도 있구나. 와, 미쳤다. 진짜 개 미쳤다. 이런 방들은 다 교실이었겠죠. 연구하고 공부하고 숙제도 했던 곳. 여기가 있구나. 진짜 매 순간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네요. 아하, 이렇게 공부를 하셨군요. 우리나라랑 서당이랑 똑같은데? 근데 학생들을 왜 이렇게 사갔어? 액면가가 좀 있으시구만. 예술가들은 언제나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그 무한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예술가들은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는데 그 욕망을 어떻게 참았나 몰라. 그런 예술가들의 욕망이 이런 경이로운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표출된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좌우 대칭을 만들려면 수학과 건축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다. 미쳤는데? 자, 오늘부터 이슬람교 1일차 기도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계시고, 여러분 너무 황홀하지 않나요? 진짜 대단하다. 너무나도 대단하네요. 나 포토. Uno, due. 와, This is 사마르칸트. 자, 오늘 하루만 와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우와, 예. Interest writing name, Korean name, 이름. 이름, 이름. 양가주. 양가주. 여기 적어주는구나. 우와. Big Koran. 코란. 핸드메이드. Speak Arabic? 마샬라. Yok, Wah, ana kahvaltı 멋있다. bu. Siz ne gömdeydi yapsız, bu hana kıl yapsız menge. 마샬라. 하나 사야지.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는. 30,000 라마트.
아, 아주 그냥 시원하게 노는구만. 분수대에서 어린이용 풀장이 돼버렸어. 레기스탄에 이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에 왔습니다. 바로 아미르 티무르의 무덤이에요. 살라만 원 티켓 플레이스. 아미르 티무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이자 14세기 세계를 씹어먹었던 위대한 정복자죠.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도시 곳곳에 티무르의 동상이 있는 걸 보면은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티무르는 우즈베키스탄의 영웅이긴 하지만 그 혈통은 몽골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보통 몽골 사람이 아니라 무려 칭기즈칸과 조상을 공유하는 엄청난 하이 클래스의 고결한 귀족의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 중앙아시아를 점령했을 때 칭기즈칸이 야, 너네가 이 지역을 통치하라고 해서 내려왔던 가문이 바로 이 티무르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뭐 이처럼 티무르의 뿌리가 몽골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트르크화된 몽골 동포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칭기즈칸보다 더하진 않았지만 칭기즈칸의 맘먹는 엄청나게 강력한 포스를 지닌 인물이었어요. 살상하는 것도 똑같고 파괴하는 것도 똑같고 해골탑을 쌓은 것도 칭기즈칸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짜. 이 친구도 세력이 미비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응징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세력을 불려놨던 거지. 그렇게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다진 다음에 전 세계로 원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과거 일칸국이 지배했던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이란 지역을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화포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인도의 델리 지역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때 엄청나게 잔인한 학살이 일어났다고 해요. 티무르 제국은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는데 인도는 힌두교도지 않습니까? 그런 이교도들을 이제 티무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 근데 따지고 보면 인도도 그때 지배층은 다 무슬림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인도까지 정벌하고 난 후에는 예전 같은 뿌리였던 킵자크 강국을 조지러 가는 거지. 바로 그 점 때문에 티무르가 이 투르크 민족 사이에서 호평과 악평을 동시에 맞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카자크나 우즈베크나 모두 킵자크 강국에서 나온 일파거든요. 그때 티무르라는 인간 흉기가, 그것도 같은 조상을 공유하던 친구가 킵자크 강국을 묵살을 냈으니 그들의 후손은 이제 티무르를 좋게 평가할 리가 없죠. 이렇듯 티무르는 자신이 군주가 되자마자 동서남북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요. 그가 엄청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티무르의 승리 중 가장 빛났던 순간은 당시 떠오르던 슈퍼루키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은 바예지드 1세의 지휘 아래 유럽을 탈탈 패고 다니던 때였거든요. 제가 작년 동유럽 편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 유럽은 니코폴리스랑 코소보 전투의 괴멸적인 패배로 인해서 거의 대륙 전체가 오스만 제국한테 먹힐 위기였어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순간에 티무르가 나타나서 오스만 제국을 존나게 후드려 패니 유럽의 입장에선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스만은 그 후유증으로 동유럽 진출이 50년 정도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티무르가 대승을 거두었을 때 프랑스랑 유럽 각국에서 축전을 보냈다고 해요. 어우 티무르 형님 오스만 참교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축전을 보냈다고 하니 또 되게 재밌는 일화죠. 오스만 제국까지 서열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영향권이 서쪽으로는 에게, 동쪽으로는 위구르, 북쪽으로는 모스크바, 남쪽으로는 델리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죠. 단 한 명의 정복자에 의해서 말이죠. 여기 지도로 되게 잘 표현되어 있네요. 이 초록색이 직접 지배를 한 지역이고, 이 노란색은 티무르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간접 영향권에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대제국의 심장부가 바로 사마르칸트였다는 거. 우와, 여기가 무덤이구나. 그토록 위대한 정복자이자 학살자 티무르의 무덤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너무 감동이야. 황금으로 뒤덮인 내부까지. 오늘 얼마나 많은 감탄을 하는지 진짜 너무나도 운수 좋은 날이네요. 행복합니다. 이런 무덤의 장식들은 모두 실제 황금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죠.
거북목 치료 너무 좋아. 그 1941년 스탈린이 티무르의 무덤을 고고학적 조사를 핑계로 파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티무르에 관해 나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는 전쟁의 악마가 뒤를 것이다,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독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티무르의 유골을 다시 묻었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대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저주 같은 게 있나 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런 우연이 있었잖아요. This 10,000. 10,000? Yes. Let me see. 어떤 걸 마실까? 꿈꿔왔던 도시를 여행한다는 건 참 사람을 황홀하게 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머리는 누가 묶어줬어? 저런 섬세한 기억 조문이 모스크가 아니면 볼 수가 없지요. 왼쪽으로 둘러봐도 오른쪽으로 둘러봐도 위아래로 둘러봐도 다 멋있는 왜 수학과 건축공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 이 무덤을 보면은 고개가 끄덕끄덕 이해가 갑니다. 사실 이런 돔이나 문양, 그리고 아라베스크 문양 등은 페르시아 스타일을 기본 베이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건물들은 이란 본토는 물론이고 예전에 이란이 지배했었던 조지아나 아르메니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무갈 스타일에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지금의 남아시아 지역의 모스크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점을 왜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이쪽 지방에서의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막강했어요. 저는 만약 이란이 조금 세속주의의 길을 걷는다면 중동 국가들이 또 상당수 따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라이고 세계에서 볼거리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나중에 이란에 가서도 이렇게 멋진 모스크를 소개의 날이 올 겁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와, 저 좀 지리는데? 우와 대박. 오, 오리지널 닭도리탕 닭볶음탕인데? 하나씩요. 알았어 이렇게. 야. My husband. 우와 Yes. 최고다. 마샬라 마샬라. Salads, Korean Wow. dish, yes. I'm very happy to see you. Yes, we liked. Okay, the last 그랜드 누르스탄 호텔 너무 좋아요. 여기 Zilnoza. 찔러자 어떻게 되죠? 샤우칸. 샤우칸. Shalka. 샤우칸. 진짜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호텔입니다. 꼭 와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한식 먹을 수 있어요. 사장님 이따 다시 올게요. 네. 10분 후에 다시 먹고 가요. 네? 먹고 가세요. 먹고요? 네, 지금 먹어요. 저 5분은 먼저 도착해요. 그럼 빨리 찍고 그냥 올게요. 좀 늦게. 한 2, 30분 후쯤 걸릴 것 같아요.
금방 찍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See you, Emir. 우와. 진짜 오늘 몇 번을 환장하게 만드는 겁니까 여기는. 네, 오늘 이 사마르칸트 일정은 중앙아시아 제 일정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크로드의 요충지였고, 또 현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가치 있는 관광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부공산권 붕괴 후 불과 20년도 안 돼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매료시킨 거 보면은 저는 앞으로 이 도시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 확신을 합니다. 수많은 실크로드의 상인들, 그리고 최강의 정복자 아미르 티무르의 후원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라멘.